우리가 흔히 사랑니라고 부르는 치아는 큰 어금니 중 세 번째 위치인 제3대 구치를 말하는데 구강 내에 제일 늦게 나오는 치아입니다. 보통 사춘기 이후 17세에서 25세 무렵에 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이며 특히 새로 어금니가 나올 때 마치 첫사랑을 앓듯이 아프다고 하여 사랑니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랑니가 자라는 위치는 어금니 부위에만 나옵니다. 입안에서 치아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것이 끝난 정상적인 치아 배열에서 사랑니는 치아를 중앙에서부터 세었을 때 좌우로 8번째에 위치합니다. 입안으로의 맹출에 장애가 있으면 위턱 그리고 아래턱의 제2 큰 어금니의 뒤쪽 턱뼈 속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는 통상적으로 사춘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는 18세에서 22세에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사랑니의 뿌리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턱뼈가 무르기 때문에 발치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사랑니가 신경관과 닿아 있더라도 발치 후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보철이나 교정치료 같은 다른 치과 치료 이전에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니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 미리 뽑는 것이 회복도 빠르고 발치로 인한 불편도 적기 때문에 18세가 되면 사랑니가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치과에 방문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위치한 사랑니는 마취 후 발치용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턱뼈에서 사랑니를 제거합니다. 사랑니가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턱뼈에 묻혀 있는 경우에는 구강 내 국소 마취를 시행한 후 사랑니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개하고 사랑니가 잘 보이도록 잇몸을 벌려줍니다. 사랑니 주위에 뼈가 덮고 있어서 사랑니 제거를 방해하는 경우 뼈를 삭제할 수 있으며 사랑니를 조각내거나 사랑니 윗부분과 사랑니 뿌리 부분을 분리하여 제거하기도 합니다. 사랑니 제거 후 잇몸을 제 위치로 덮어주고 봉합을 시행합니다. 지혈을 위하여 이를 뽑는 부위에 소독된 거즈를 물고 있게 합니다. 사랑니가 정상적인 위치에 반듯하게 나와 있고 칫솔질을 통해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사랑니를 굳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니는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칫솔질 등의 위생관리가 어려우며 음식물이 잘 끼어 구취나 충치 그리고 잇몸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부만 나와 있는 사랑니의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잇몸의 감염이나 주변 치아의 충치 또는 치아의 흡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 낭종이 발생해 턱뼈 흡수나 감각마비 그리고 안면 비대칭 등의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랑니 중에서도 까다로운 친구가 바로 매복 사랑니인데요. 매복 사랑니는 말 그대로 잇몸과 잇몸뼈에 숨어 있는 사랑니를 말하며 치아 머리가 일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복 사랑니가 수평으로 누워서 나게 되면 인접 치아의 뿌리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잇몸을 절개해서 발치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길고 벌어져 있거나 심지어 뿌리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 있는 경우 발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아 뿌리와 뼈 사이 공간에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좁아서 뿌리와 뼈가 거의 딱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치주인대의 두께는 나이와 관계가 있는데 젊을수록 치주인대강이 넓어서 발치가 수월하고요. 중년이 넘어가면 치주인대강이 거의 없어서 발치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니 발치 후 발생된 신경 손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3개월 이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되지 않아 영구적인 감각신경 마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를 도저히 살릴 수 없을 때 해당 치아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다른 치아, 즉 사랑니 등을 옮겨 심는 술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치아 이식술은 사랑니와 크기 및 모양이 비슷한 어금니 부위에만 가능합니다. 치아 이식은 옮길 치아가 온전하게 잘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3차원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모양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치아 뿌리가 너무 휘어 있는 등의 기형이 있으면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니 발치 이후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은 첫 번째, 사랑니 뿌리의 심한 만곡이나 골요착 등의 원인으로 사랑니 뿌리 부위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랑니 뿌리가 감염되었던 상태이면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고 하치조 신경 손상 위험이 있거나 상악동 천공 위험이 있다면 치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남겨놓고 치료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니와 인접해 있는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 인접치아가 부러지는 경우, 그리고 인접치아가 정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뽑기 힘든 사랑니의 경우, 사랑니 주위의 턱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번째, 위턱뼈의 사랑니를 뽑을 때 사랑니 뿌리가 깊거나 턱뼈가 얇을 경우 등에서 상악동에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발치 중 과도한 힘을 주면 상악동을 분리하는 뼈가 천공되면서 상악동 내로 사랑니 뿌리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니 발치 수술 부위로 설신경이 지나가거나 하치조 신경과 사랑니의 뿌리가 근접 혹은 겹쳐져 있는 경우는 마취가 풀린 후에 입술이나 혀 주위의 감각 이상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치창에 치과용 의자에 공기를 불거나 마취 시 조직 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 붓는 피하 기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래 사랑니를 발치 시에 과도한 힘을 주면 턱이 빠지거나 악관절에 외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 뽑은 후 주의사항은 첫 번째, 발치 후 지혈을 위하여 거즈는 2시간 이상 피가 멈출 때까지 물고 있고 침은 가능하도록 삼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처방된 약은 지시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중에는 꼭 금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붓기를 줄이기 위해 냉찜질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베개를 높게 하고 수면하는 것이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치아를 뽑은 부위는 구강 색제제를 사용하고 다른 치아 부위는 양치질을 평소대로 합니다. 여섯 번째,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일곱 번째, 발치 후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주일 동안은 비행기를 타거나 산에 오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흡연이나 빨대를 세게 빠는 등 음압이 생기는 행동은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치료 후 2일까지는 이를 뽑은 자리 부분의 얼굴에 열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에 열을 가하면 지혈되었던 사랑니 발치 부분이 다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2일 동안은 냉찜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치료 후 이틀 정도까지는 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